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 세계 엑스포가 폐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빚더미 논란을 빚고 있는 F1 자동차 대회가 다음 주 개막합니다. 지난 3차례 대회를 치르는 동안 누적된 적자가 1,700억 원이 넘습니다. 광주 첨단단지에 들어선 국립광주과학관이 다음 달 15일 공식 개관합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확대되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여수 엑스포가 화려한 행사 이후에 끝없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폐막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민간 매각은 무산됐고 사후 활용도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메가 이벤트의 명암을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여수엑스포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93일간 820만 명이 찾은 여수엑스포는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됐습니다. 인구 29만의 여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남해안 부흥의 신호탄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폐막 1년이 넘으면서 기대는 좌절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안 거점 육성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특구 지정과 조세 감면 혜택까지 제시했지만 2차례 민간 매각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장기 임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위주로만 가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제의 매각을 포함해가지고 그 장기 임대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매각 위주의 사후 활용 체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엑스포장 개발을 민간 투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3,800억 원의 정부 선투자금을 회수보다는 재투자로 전환해 엑스포장을 동서발전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엑스포 자체보다는 엑스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이 여수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그 일대가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의 경제 관광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던 여수 엑스포.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적자 대회로 논란을 빚고 있는 F1 대회가 다음 주에 개막됩니다. 광주도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있는데 그냥 치르고 만다가 아닌 미래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대회 유치 전에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체 7번의 대회 가운데 3회가 끝난 뒤 누적 적자만 1,731억 원. 2016년 대회까지 치르고 나면 적자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F1 경주장 건설 때 끌어다 쓴 빚 2천억 원도 언제나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다음에 개최 후, 폐막 후에 얼마나 나빠지는가에 대한 사례는 제가 이거는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개최 예산이 8천억 원에 이르고 올해 유치에 성공한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도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늘리거나 대회 흥행을 통해서 마케팅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한다면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라든가 전자 그리고 항공과 같은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대회가 단기성 행사라는 점에서 사후 대책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이은 대회가 끝난 뒤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와 유지 보수비 등의 문제는 미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 대회까지 치르면서 4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될 대회 운영 조직의 재배치 문제는 대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회와 육상대회가 끝나고 대구시가 떠안은 후유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회 유치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국제대회 성공의 또 다른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 순회 투쟁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일요일인 내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참석하며 모레에는 전남대 특강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방문합니다. 김 대표의 이번 행보는 일반 대중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민생 후퇴 등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남도가 고추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고추 생산량이 늘어 순천 농협 남도김치 가공공장 등 도내 23개 업체에서 250여 톤의 고추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농업 종합자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고추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비축 수매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인프라가 확대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제작 발표회 현장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9년, 10년째 놀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CGI 센터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문화산업투자조합이 제작비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화부와 광주시가 함께 만든 투자조합은 결성 이후 1년 동안 관상과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에 1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투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로 이전하는 콘텐츠 기업도 생겼습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GI 센터와 문화전당 권역 등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지난 2010년 말 이후 100개가 넘습니다. 이 CGI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찼고 그 권역별로 지금 오히려 지금 확장해야 될 그럴 정도로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광주에서 열고 있는 에이스페어 역시 올해로 8년째를 맞으면서 더디지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콘텐츠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등 관련 인프라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성장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와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 등 3개 도시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3곳의 문화도시는 공연과 전시, 컨퍼런스 등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속 합의문을 채택합니다. 또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예술교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한중일 문화장관 공동 합의문도 함께 발표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다음 달 15일 공식 개관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다음 달 15일부터 과학관을 정식 개관하고 36개 주제로 분류된 150여 개의 전시품들을 상설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단지 안에 들어선 광주과학관은 국비와 시비 844억 원을 들여 착공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완공했고 올 여름 방학 기간 임시 개관 중에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라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한국교총, 전교조 등과 함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상임위 의원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모은 서명지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 일부가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비용이 7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4개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7억 3,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 2건은 설계 변경 후 공사비가 9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뒤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원가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